네, 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 비즈니스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의 강의에 앞서서 이전 강의 좀 정리를 하면, 이전 강의는 이제 그 이 비즈니스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기본 이제 보안에 대한 개념과 이제 어떤 그런 그 메시지, 문서를 이제 암호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5가지 그런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서명과 이제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PKI 그런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웹에 좀 더 이제 보안이 높은 안전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HTTPS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제 SSL 그 기반 웹 서버 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 보안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방화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엔티 이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장치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학습 목차는 먼저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주제를 시작을 하다 보니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이제 해시 함수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 인증이라는 거, 작업 증명, 블록체인의 구성과 연결, 이러한 기술적 배경에 대한 학습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알아서 강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블록체인이 이제 무엇인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건데, 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술적 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암호화 기술이나 뭐 해시 함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이게 이거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이 강의 범위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해시 함수 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작업 증명이 무엇인지 뭐 이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블록체인이라 해서 이제 그 이제 블록이 체인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개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은 매체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 활용, 특히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신분증 활용 서비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금융권에서 어떤 비대면 인증, 병원 보험사 증명 서비스, 뭐 심지어 이제 뭐 회원권, 골프 리조트 회원권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은 어떤 인터넷에 대체해주는 기술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온라인상의 거래를 분산되는 원장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네? 온라인상의 거래를 분산된 원장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거래를 하면 뭐 기존에 온라인 은행 서비스, 뱅킹 서비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기존 서비스와 블록체인 방식의 차이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친구한테 뭐 돈 10,000원을 송금을 하고 싶다 하는 그 하나가 이제 거래면, 은행은
사용자의 그 신원을 갖다 먼저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실제 화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 그 은행 장부죠. 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장부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행 그 계좌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장부에서 비장부 그 보내고자 하는 그 친구한테 친구의 계좌 잔고에 그만큼 이제 돈 10,000원을 이제 늘려주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이체한다 이런다는 의미가 실제 돈을 갖다가 그 10,000원짜리를 뽑아가 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은행이라고 하는 여기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중앙 서버를 통해서 처리가 되죠. 예?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예? 그럼 내가 은행을 왜 은행을 통해서 하냐? 보통 사람들이 은행을 이제 믿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정의 수수료가 생겨나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를 이제 소위 말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국제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도 해외로 송금할 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이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가 이제 국내 거래보다 좀 더 비싸죠. 기존에 온라인 거래는 은행의 중앙 서버에서 모든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이 중앙은행에 있는 중앙 서버 여기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침입을 해킹 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 정보 유출이나 위조 변조 등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금융기관의 그런 해킹 시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은행은 사용자들의 송금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나 인증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이 중앙 집중화된 그런 거래 구조라고 하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만 공격을 하면 되니까. 자, 블록체인은 그럼 뭐냐? 예? 이러한 중앙 집중화된 거래 구조의 한계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기존의 거래 방식과 달리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 자, 블록체인의 그 개념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여기죠. 이 중앙 집권 여기인데 예? 여기에 거래 장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었죠. 근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동일한 장부를 만든 후 이들을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한테 배포하고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 10,000원 보낸 그 장부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한테 그걸 이제 배포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거래 기록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더 커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내가 돈 10,000원 보낸 게 돈 100,000원으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다. 자, 어떤 의도가 좋지 않은 그런 해커가 은행에 감춰진 하나의 거래 장부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동일한 장부가 여기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십 수백만 개의 어떤 공공거래 장부를 분산되어 있죠. 이걸 전부 다 위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조 변조를 해서 그의 거래를 실행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분산된 모든 장부가 동일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수십 수백만 개의 공공거래 장부로 되어 있으면 다 위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설령 여기 하나가 조작되어 잘못 기록되어 있다 했죠. 다 이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맞지 않죠. 그럼 그게 거짓 데이터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이미 저장된 내용의 악의적 수정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래도.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런 거래 구조에서 분산화된 식이다. 분산 장부다. 거래 장부를 여러 개의 동일한 장부로 만든 후 이들을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한테 배포를 한다. 따라서 정보의 악의적 수정이 불가능하다.
공공거래 장부를 전부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혹시나 하나 남겨도 혹시나 이제 위조 변조가 돼도 사본과 그 원본과 대전했을 때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된 데이터로 삭제가 된다. 그래서 검증된 거래 정보, 새로운 거래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검증, 새로운 거래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검증 과정입니다. 블록체인은.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그 형태가 새로운 거래 내역들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블록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이 기존에 있던 다른 블록과 연결이 되죠. 또 연결이 되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자, 또 이야기를 블록체인의 구성과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록에 번호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변조가 이제 더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배경을 먼저 보시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도 나옵니다. 인증도 나오고 문서의 기밀화 이런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블록체인의 핵심이 분산된 검증 시스템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거래 내역 정보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해시 함수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해시 함수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 기법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해서 비밀리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는 누구한테나 이제 공개된 공개키고 첫 번째가 공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키의 주인만 보관하는 개인키 두 개의 키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칭 키는 이제 키가 하나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고 두 개의 키는 이제 쌍으로 작용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전 강의에서 공개키로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키가 필요하고 반대로 개인키로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키가 필요한다. 개인키로 암호화된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자서명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개인키와 공개키가 이제 공개키 쌍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적인 이제 알고리즘이고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 공개키와 개인키가 서로 이제 쌍을 이루지만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역으로 산출해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신자 이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구한테나 공개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에 수신자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쌍을 이루는 개인키를 가진 수신자만이 열어볼 수 있다 해서 문서의 기밀성이 상당히 보장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송신자를 보내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송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문서에 암호화된 서명, 전자 서명이라 했죠. 인증 관련해서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고 이러한 송신자의 개인키를 흔히 공인 인증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이제 보안 전략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해시 함수도 해시 함수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함수 통해서 연산을 많이 하는데 함수는 이제 입력값을 이용해서 약속된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형태고 해시 연산을 통해서 일정한 길이의 해시값 16진수 값으로 이제 암호화시킨다 해서 여기 뭐 A가 B에게 10,000원을 송금하였음, A가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음 이런 게 이제 해시 함수에서 16자리로 이렇게 해시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함수라 하면은 우리가 뭐 2 더하기 3은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걸 add 함수 더한다는 말이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5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일반 함수인데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뭐 간단하면 안 되고 더 복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연산 과정은 뭐 보통 뭐 비슷한데, 자, 입력 값으로서 이제 암호화하고 싶은 문서 내용을 이제 제공하면 이를 이제 해시 연산을 통해서 일정한 길이 해시 값, 이게 16진수 이 값으로 이제 암호화 시켜주고, 밑에 있는 얘가 이걸 해시 함수로 암호화 시켜서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입력 값이 다르죠. 다르다. 그 말은 서로 이제 다른 문서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해시 함수는 다릅니다. 해시 값을 만든다. 이런 특징은 이제 해시 함수는 이제 입력 문서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길이의 16진수 값으로 변환시킨다. 16진수 값으로 변환시킨다. 예. 입력 문서의 내용이 바뀌면 해시 값도 완전히 바뀐다. 예. 하나 바뀌면 심지어 뭐 여기 빈칸, 줄, 이런 게 들어가도 해시 값 다 바뀝니다. 해시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여기 방금 이야기한 대로 16진수 값을 변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다 바뀐다. 조금만 해도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여기 위에서 C라고 하는 AB가 아닌 C가 악의적인 해커이고 B에게 성공 활동을 자신에게 성공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시도는 달라진 해시값을 확인함으로써 발각이 될 수 있다. 즉, 뭔가 바뀌면 이게 해시값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제 거래 인정. 자, 거래의 어떤 진위 여부는 이제 블록체인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고 인정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 블록체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기 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하거나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데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이런 노드는 이제 똑같은 위치, 동등성을 가집니다. 동등성을. 예. 새로운 거래 정보가 이제 하나의 노드에 도달하면 이 노드는 이제 다른 수만 개의 노드들한테 이 정보를 이제 다 전파하게 되고, 개별 노드들이 이제 각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일치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거래 기록 진위 여부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거래 인정을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공개키 암호화를 통한 전자서명이 사용되는데, 그 절차를 이제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총 6가지 절차 있는데, 첫째가 이제 거래 내역을 보내고자 하는 송신자는 거래 내역에 해시 함수를 적용한 해시 값을 만든다. 이 해시 값은 수신자 쪽에서 거래 내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 무결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조금만 변경되면 해시 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될 수가 없죠. 자,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거래 내역과 생성된 해시 값을 각각 암호화한다. 거래 내역의 기밀성. 그 다음에 송신자는 이제 본인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거래 내역과 해시값을 다시 한번 암호화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서명이죠.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절차와 똑같습니다. 단지 해시 함수가 여기 적용됐다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앞에서 나왔던 그 절차와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 서명된 메시지는 이제 수신자한테 전달된다. 그래서 인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신자가 거래 내역을 전달받으면 먼저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이 과연 송신자의 것인지 확인한다. 이제 인증하는 과정이죠. 인증 절차를 거쳐 얻어낸 거래 내역과 해시값은 여전히 수신자 측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풀어서 거래 내역과 해시값을 얻어낸다. 이제 기밀성 다시 확보가 되고, 수신자는 마지막으로 거래 내역의 해시값을 직접 계산해서 송신자로부터 전달받은 해시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제 무결성. 결국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이제 전반적인 틀은 같습니다. 대신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서 거래를 인증을 하는 단계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인증 과정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노드라고 하는 수만 개의 그 노드들이 있죠. 노드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의한 그런 거래 기록들은 이제 어떤 영구적으로 이제 블록을 생성해서 거래 장부에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에 참여한 노드들은 이러한 인증 작업에 대한 어떤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이제 지급을 받게 되고. 자,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게 이제 개별 거래 정보를 하나씩 새로운 블록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정해진 시간, 보통 이제 대략 10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참인,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참 거짓. 참인 거래 내역, 모아 하나의 블록을 구성한다. 10분 동안 보통. 예. 새로운 블록이 이제 기존의 블록들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제 연결이 되고, 이와 같은 블록들이 연결이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하나의 이제 전체는 거래 장부입니다. 거래 장부고, 블록은 거래 장부의 각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장부가 여러 페이지가 있죠. 그 전체가 이제 블록체인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제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블록이 다수의 거래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기존 장부는 이제 장부에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블록을 누가 만드냐? 예? 누가 만들까? 자, 블록을 누가 만드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뭐 수많은 이제 노드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은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한 하나의 노드에 선택적으로 이제 부과됩니다. 되고 그 선택된 노드한테는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제 보상으로 부여가 되는 거죠. 열심히 작업한 노드한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굴이라 하죠. 채굴. 여기 마이닝 작업 채굴. 전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하는 장소를 채굴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금융기관에서 이제 여기 금융기관과 이제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 기록 방식에서 이제 뭐 기존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블록체인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기존은 금융기관 거래 내역 기록을 하죠. 블록체인은 이제 그 다수의 그 노드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방법은 금융기관 장부에 다 기록하고,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하고, 보상은 이제 은행이 수수료를 이제 청구하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수수료인데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노드가 이제 블록을 생산하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그 작업이 뭔지 작업. 이 작업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그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형태입니다. 더 빨리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블록 생성 권한이 이제 주어집니다. 문제를 더 빨리 풀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학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이제 해시 함수를 응용한 그런 형태의 문제고, 해시 함수는 앞에서 이제 그 입력값에 따라서 해시 값이 암호화된 해시 값이 이제 나온다 했죠. 16그 자리에 암호화된 해시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해시 값을 주고 거꾸로 입력 값을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은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y 해시 함수 이렇게 16자리가 나왔죠. 자, 이러한 문제를 이 해시 함수를 주고 이제 이걸 이 해시 값을 주고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의 그 난이도 조정이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해시 값이라도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 해시 값, 어떠한 입력 값이라도 좋으니까 이 해시 값이죠. 이 해시 값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주는 이 y를 이제 값을 찾아라. 자, 이러한 그 목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y 값을 무작위로 여기 지금 이제 자, 이 해시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y라고 하는 입력 값이
여기 있는 해시 함수로 냈을 때 이 해시 값이 나왔죠. 그런데 자, 이걸 모르고 이 값을 주고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난이도 조정을 좀 이제 해서 문제가 정확한 수가 아니라 어떤 입력값이라도 좋으니까 해시값 얘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주는 어떤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거꾸로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은 값을 이제 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거죠. 풀 수는. 예. 얼마나 빨리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로 하면 얼마나 빨리 여기 y죠. 이 y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 문제의 난이도 조정이 이제 가능해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조정이 된 문제를 풀고 블록을 생산하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노드들이 이제 주어진 해시값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부지런하게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y 값에 서로 다른 값들을 대입하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y 값을 nonce라고 합니다. nonce, number used once. 자, 이 값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이제 10분 정도 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자동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많은 그 채굴자들이죠.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논스 값을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10분에 한 번씩 제일 먼저 논스 값을 찾아낸 그 노드가 그게 문제를 풀었죠. 증명을 하게 되고 그동안 쌓인 거래 내역을 이제 기록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이를 이제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 증명을 한 노드는 그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그 구성을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하나의 블록은 이제 머리와 몸통 구성이 되고 몸통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거래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고 머리에는 이제 이 블록이 언제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생성된 날짜와 이제 무결성 검증하기 위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록들이 이제 무결성을 검증하고 이를 이제 체인으로 이제 엮어주는 기술적 방법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해시 함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각 블록의 몸통에 기입된 거래 정보들은 이제 입력값으로 이제 해시 값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해시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러한 해시 값은 이제 블록 머리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만약 이제 누군가가 이제 좀 불순한 의도로 거래 기록을 이제 변조를 하면 블록 몸통을 뭐 보지 않아도 머리에 이제 저장된 해시 값을 다른 노드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비교해보면 뭐 쉽게 여기 세부 정보 없이 왜냐하면 이걸로 이 해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뭐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값만 다른 노드에 있는 이 해시 값과 비교를 해보면 001342F 이것만 비교해보면 이게 틀리면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블록 머리는 생성 시간 nonce 값, 블록 해시 값. 이 해시 값은 이제 몸통에서 나오는 정보로 이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한번 형성된 그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고 이러한 시도는 이제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블록 앞에서 나와 있는 101 거래 정보 값의 변경 하면 블록 101 몸통에 이제 해시 값이 변화하고 이 저장한 이제 블록 101 머리 정보도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 블록 102에 기록될 이전 블록 102 머리 값도 변화하고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이걸 변경을 시키면 여기 있는 정보가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값 이어지는 이쪽 값도 이전 블락 머리 해시값. 이전 블락 머리 해시값이죠. 요 값입니다. 요 값. 요 값. 이 같은 값입니다. 이것도 바뀌고 여기에 있는 이 값도 이거 같은 값 바뀌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을 유지 변조가 이제 어쩌보면은 뭐 불가능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블록을 형성하는 사람은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해시 값을 받고 그 입력 값을 제일 빨리 찾아내는 사람한테 이제 그 보상으로 이제 블록을 주고 그에 대해서 비트코인 같이 이제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채굴 한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용량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뭐 그런 이야기 듣죠. 어디에 시골에 비닐하우스에 뭐 컴퓨터 엄청나게 넣어두고 막 계속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하더라. 그 해시 값을 계속 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온라인 거래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적 기본이 되는 이제 암호화 기술, 해시 함수, 작업 증명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블록체인도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블록체인의 종류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